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오전 단절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복원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남북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남과 북이 오늘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고 개시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북한이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55일 만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개시 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같은 시각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정기 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 연결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닷새 만에 통신선은 복원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남조선 당국은 통신 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 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 방문 중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 화상대화 영상 시스템을 통해 각급별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나흘 만에 핵심 관계자를 구속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전반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고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 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 측이 과도한 수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퇴직 후 업자에게 받은 11억여 원이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배분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3시간가량 이어진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로 의심받는 11억여 원은 이혼 위자료 등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며 녹취록에 나오는 수익 분배 관련 논의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라며 실제 받은 돈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임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 핵심 관계자의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10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고 박 전 특검은 거래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배 씨에게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모 씨는 화천대유의 거래처 대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입니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과거 대표이사를 했던 유리제조업체에 2014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개발부지 15개 단지 가운데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은 5개 단지의 분양을 모두 맡았습니다. 2018년부터 4곳의 분양을 마쳤고 나머지 한 곳은 지난달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부지 안에서 다른 건설사가 시공하는 5개 단지를 한 업체가 독점으로 분양 대행을 맡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김 씨 측은 사업 관련 자금 100억 원을 이 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역시 100억 원은 대여받은 것이라며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조사를 받으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해당 돈 거래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00억 원 돈 거래에 앞서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473억 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100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와 박 전 특검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법률 고문이었던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취직한 뒤 회사 소유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싸게 분양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스포츠 등에서 일부 인원 제한은 접종 완료자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완화됩니다.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리두기 3, 4단계 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려면 식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하객분들의 인식이 조금 코로나 이전으로 변경이 돼서 많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를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실외 스포츠는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77%를 넘었고 접종 완료율은 52%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접종이 확대되면서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8월 4주차 301명에서 9월 5주차 16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누적 치명률도 0.79%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 달 시행할 위드 코로나 준비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한 건데 그 대상을 입원할 요인이 없는 경증 환자 또는 무증상 확진자로 정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서울 1,200여 명, 경기 900여 명 등입니다. 종합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치료 전담팀 구성, 의료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긴급 이송 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하도록 재택환자 전담 생활치료센터 150병상도 내일부터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도 백신은 필수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지만 누적 사망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ABC 방송에 나와 제약회사 머크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약이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약이 있으니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It is never okay to get infected. You know, you heard the numbers. It decreased the risk of this pill did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 by 50%. You know the way to decrease the risk by 100%? Don't get infected in the first place. 최근 들어 미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 등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들입니다. We talk delaying surgery because we don't have a place to put you after the operation. That is a consequence of this pandemic and related directly to the lack of vaccination.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에 걸려 숨지면서 학교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전체 코로나19 감염자의 3분의 1가량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incredibly unfortunate in our community and we all need to be part of the solution to keep things like this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최근 파우치 수석 고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을 거라고 밝힌 가운데 FDA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은 1,653명, 해외 유입 20명 등 모두 1,67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570명, 경기 530명, 인천 118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3,900만여 명이 마쳐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77.3%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52.6%인 2,700만여 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절반을 훌쩍 넘기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자신의 청렴함을 증명해줬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야권의 공세에 더 거센 어조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수도권 경선인 인천에서도 일반 국민이 참여한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과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대장동 의혹 속에서도 특히 2차 선거인단 득표율은 그간 경선 중 최고치입니다.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을 높인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자체 평가했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이낙연 후보는 그럼에도 결선 투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대장동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폐가 기득권 세력과 특권 동맹을 맺어 대장동에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걱정하신다면 이번에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만 7만 표 넘게 이낙연 후보를 앞서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두 후보 간 표차는 20만 표 이상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 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하지만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9일 경기, 10일 서울, 30만 명 정도가 참여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남은 표심이 60만 명. 그간 투표율과 1, 2위 후보 격차를 볼 때 이재명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17만 표 정도를 더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특검뿐 아니라 수사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해명에도 손바닥 왕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다현 기자입니다. 특검을 받으라는 압박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신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를 1번 플레이어라 지칭하며 할 말은 특검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 후보가 의혹의 설계자라는 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사퇴 표명으로 부담을 덜어낸 터라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의 200배 특혜를 설계한 이재명 지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겠느냐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본선에서 맞붙을 상대로 이재명 후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캠프를 총동원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가 공범 아니냐면서 후보직까지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검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의 증거인멸 방지 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홍준표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경쟁 주자인 윤석열 후보 자격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동규 뒤에는 이재명이가 바로 있다고 봅니다. 비리 덩어리를 상대하는데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가 나와서는 이재명 후보를 잡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직접 해명에도 손바닥 왕자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제가 이걸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고.
홍준표 후보는 정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 윤 후보 캠프는 홍준표 후보 현재 이름도 역술인이 지어준 것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영종도에서 스포츠카를 몰던 20살 운전자가 앞 차량을 들이받고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외국인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호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스포츠카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흰색 경차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해안도로에서 연쇄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살 남성 백모 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외국인 남성 A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자 등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백 씨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음주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자동차 정비소 1층짜리 건물 한 동이 모두 불탔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서울대 대학원생 남성이 알고 지내던 서울대 여대생의 기숙사에 침입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대학원 남성은 그제 오후 서울대 여자 기숙사 방을 몰래 들어갔고 뒤늦게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로 서울대 대학원생 A씨를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동기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아프간이 탈레반에 함락된 후 한 아프간 출신 미국 여성은 CIA가 주도한 비밀 작전으로 가까스로 카불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바라식은 아프간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귀화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미국인으로서 아프간 정부 일을 돕다가 탈레반에 의해 카불이 함락되면서 갑자기 고립됐습니다. The airport was absolute chaos. It was as if you would have had to gone through a Death Valley. 탈출 자체가 막막하던 그녀에게 극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관리라는 남성이 전화로 무작정 집 앞에 차에 탈 것을 종용한 것입니다. 어차피 탈출하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한 바라식은 운전기사도 모르는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알고 보니 CIA의 비밀 작전 차량, 뒤를 따르는 미군 특수부대 차량의 길 안내를 받으며 도착한 곳은 카불 동부의 CIA 기지였습니다. And then there was a sigh of relief at that point that I knew that we have made it. There's no more checkpoints. 이렇게 미국 정부의 작전으로 비밀 기지에 모인 미국인들과 함께 카불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바라식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 있는 철도 기지창. 프랑스 국영철도가 수명을 다한 기차들을 모아놓는 이른바 기차 무덤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열차로서의 수명은 다했지만 기본 부품이나 자재 등은 해체해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Ce qu'il y a à l'intérieur, c'est-à-dire qu'il y a encore des pièces de rechange à l'intérieur que l'on peut récupérer et qui peuvent être utilisées pour les locomotives du même type qui sont encore en service. 재활용 대상은 재사용이 가능한 철제부터 다양한 전자 부품과 좌석, 조명 등입니다. 인근 해체 작업소와 재활용 기술센터에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내면 그야말로 기차 형체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On peut récupérer des pièces électroniques, par exemple. On peut récupérer des composants d'aménagement intérieur. On peut récupérer des composants de climatisation. 프랑스 국영철도는 4년 전부터 이와 같은 폐열차 해체와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40년 이상 운행에 수명이 다한 열차에서 여전히 작동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부자재를 발견해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비구니이면서 만담가로 유명한 쯔유 마르코 씨. 落語家としてはプロなんですけど、お坊さんとしてはアマなんです。 현재 일본 효고현의 사찰 도신지의 주지이기도 합니다. 스님은 자신의 속명 마르코로 만담을 시작했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즐겁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찰 내에서도 무대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만담에 반한 불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이 나카무라 씨입니다. 코로나로 운영하는 찻집이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지난해 남편까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요. 스님의 만담 공연이 자신의 지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됐다고 말합니다. 笑わ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心のバランスを取りに来てるようなもんですね。気持ちよく帰れます。 고즈넉한 다른 사찰과는 달리 도신지의 가을은 스님의 만담으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중국의 면화 생산지로 알려진 신장 마나스 지역. 4만 8천 헥타르가 넘는 면화 농장에서 수확기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5톤이나 되는 솜뭉치가 30분마다 하나씩 만들어져 나옵니다. 수확기 한 대로 사람 1,000명이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구이저우성 레이산현에서는 고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민요를 부르며 잘 익은 고추를 따는 주민들의 얼굴에 행복감이 넘칩니다. 我们展壁村预计今年产量达到60万尾斤。我们从8月份开始采收红椒，到目前为止，我们已经销售了10万尾斤，收入达到15万元。 인근 지역 양봉 농민들은 벌꿀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당도 높은 꿀이 많이 생산돼 한 마을에서만 우리 돈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가 하면 광시성 롱수이 묘족 자치구에서는 풍년을 축하하는 축제도 열렸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변에서 죽은 새와 물고기들이 발견되는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시커먼 기름이 바다 위에 띠를 이루며 퍼져 있습니다. 떠밀려온 기름 덩어리들이 해안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결국 해변이 폐쇄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The smell is pretty strong. Yeah, and we can even smell it out in the parking lot. So, yeah, it smells bad. It's very obvious that it's a spill. 기름이 유출된 곳은 로스앤젤레스 남쪽 헌팅턴 비치에서 8km 떨어진 해상입니다. 석유 굴착 장치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에 갈라진 지점에서 기름이 계속 새고 있는 겁니다. 이 굴착 장치는 1980년 설치된 것으로 채굴된 원유를 가공 처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유출량은 최소 47만 7천 리터. 유출된 기름띠가 헌팅턴 비치에서 남쪽에 있는 유포트 비치까지 10.7km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출된 기름이 90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인근 습지에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환경재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re's significant impacts to wildlife there. I was out at the river jetty. You could see, I like to describe it as like a pancake-sized cluster of oil up on the shoreline.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건을 중대 기름 유출 사고로 분류하고 파이프라인의 소유주를 조사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프랑스가 백신 여건에 해당하는 보건 패스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 시작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건데요. 코로나19 위험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백신 접종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완화한 프랑스. 하지만 식당이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보건 패스, 즉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집회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qui fait que même si c'était efficace, il ne faudrait pas l'accepter. La fin ne justifie pas les moyens, si vous voulez. On ne peut pas accepter de discriminer les gens en fonction de leur carnet de vaccination ou leur état sérologique.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보건 패스 규제를 내년 여름까지 계속 지속하기 위해 보건위기 대응 법률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건 패스 의무가 없던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올가을 이후 5차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Si on n'avait pas bénéficié de la vaccination et du pass sanitaire, probablement que cet été, au vu des taux d'incidence qu'on a constatés dans un certain nombre de régions, on aurait dû refermer les bars, les restaurants. 이탈리아도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보건 패스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영국을 필두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이 백신 여권을 비롯해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보건 패스 강화 정책이 내년 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크롱 정부가 더 이상의 방역 실패를 겪지 않겠다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어제 가을이 무색하게 더운 날씨였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오늘 아침 전라도와 일부 해안, 제주도는 10월 최저 기온으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리는 데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어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4도, 강릉 26도, 전주가 29도로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20에서 70,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순간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